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가정 시 효용 극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조금은 수식적인 이야기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림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산선. 둘 다 재화를 가정해요. 좀 복잡한 상황은 전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산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예산선은 방금 보신 것처럼 X에 쓰는 돈, Y에 쓰는 돈, 소득. 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일단은 돈을 다 써야 되니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역을 기준으로 직선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직선을 먼저 그려서 이쪽은 px분의 m, 이쪽은 py분의 m, 그리고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py분의 px라고 예산선을 일단 잡았단 말이죠. 그죠? 자, 이 위에 소비자들이 일단 대표적인 소비자 한 명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비자가 현재 그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효용함수로부터 나오죠. 효용함수. 이 효용함수로부터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위해 필요한 이제 상품 묶음들의 조합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틀 x, y 둘 다 재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이 사람의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방향이 효용 증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다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점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잘못된 점을 먼저 찾아보고 제대로 된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여기서 소비를 하겠다. 이 점에서 만약에 소비를 하면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어도 효용은 똑같겠네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Y를 좀 줄이고 그 돈으로 X를 사오면은 원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더 멀어져요. 이렇게 이동하면은 효용이 증가하는데 적당히 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장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은 결국 접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어디인지를 찾는다면은 자, 이게 바로 주어진 돈을 다 쓰면서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용 극대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현재 자, 수식을 좀 볼게요. 맥스 U를 극대화시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맥스 U를 극대화시키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맥스 U라는 것은 이제 함수입니다.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두 개만 가지고 있는 함수로서 뭐 대표적인 사례는 U는 X 곱하기 Y이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표적인 효용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subject to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제약 조건을 말해요. 제약 조건을 의미하는데 이 제약 조건은 바로 본인의 예산입니다. 예산. 이 예산이라는 제한 내에서 이제 px x 플러스 py y는 m이라는 예산 제약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 재화를 어디서 쓸까라는 고민, 두 재화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로 놓는다면은 사실 맥스 밑에 적으면 된다고요. 이게 본인의 목적이에요. 이 소비자는 주어져 있는 돈을 다 쓰면서 어느 점에서 X와 Y를 소비해야지 가장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라는 거죠. 여기 접해야 한다가 이제 최적 소비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죠? 그죠? 따라서 그림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접근을 해보니 이 사람이 효용이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거고요. 접한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미분을 활용합니다.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제 필연적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무차별 곡선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무차별 곡선만 그려놓고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소비자는 이 점에서 소비를 할 때 누가 나한테 이제 Y 재화를 빼앗아가는 사건을 겪는다면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x만 변화시킨다면은 이만큼의 x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용은 달라지지 않죠. 그죠? B점. 이 점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점 C점에서는 다 효용은 똑같은데요. 누가 나한테 와서 y제와를 빼앗아 간다면 x로 보상을 받아야지 효용을 똑같이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데, 왼쪽 위에서 y를 빼앗겼을 때 받아야 되는 x보다는 오른쪽 아래에서 y를 빼앗겼을 때 받아와야 되는 x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dx분의 dy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돼요. dx분의 dy는 어떤 그래프의 이제 xy 평면에서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 하면은 dx분의 dy 바 IC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죠? 자,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기울기는 점점 더 완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울기는 점점 더 완만해집니다.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왼쪽 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X가 별로 없어. 콜라가 별로 없고 햄버거가 엄청 많아요. 지금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햄버거 하나를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본인은 예상컨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진 않을 겁니다. 근데 콜라를 빼앗아 가면 타격이 크겠죠. 그죠? 콜라를 빼앗아 가면 타격이 클 것이고, 반대로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콜라가 많고 햄버거가 적죠. 그지? 이 오른쪽에서는 얼마 안 되는 햄버거를 누가 빼앗아 가면 타격이 좀 커요. 효용 감소가 좀 커. 근데 반대로 얼마 안 되니까 햄버거를 받아오면은, 그러니까 콜라가 얼마 안 되는 걸 받아오면은 훨씬 더 본인에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완만해진다라는 의미 자체는 동일한 y를 이제 빼앗겼을 때 받아와야 되는 x가 동일한 효용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일 때 더 가파른 비율이면 괜찮다라는 것이고, 점점 더 그 기울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죠? 자, 얘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얘를 보고 우리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불러요. 한계 대체율.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크게까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A라는 점에서 미세하게 Y를 뺏겼을 때 효용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X를 얼마만큼 가져와야 되는지 그 미세한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한계 대체율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완만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음수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호 반대까지 다 고려하는 거예요. y를 내놓으면은 x를 받아와야 한다. y를 마이너스 시키면은 x를 플러스 시켜야 한다라는 음수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양수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의미상으로 그렇겠죠? 그게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체감의 법칙이 성립된다라면은, 자, 이 경우는 이제 볼록성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볼록성.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앞쪽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한계 효용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한계 효용. 자, 이건 이제 필기하실 건 아닙니다. 잠깐 봐주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x라는 재화를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이렇게 그 수요량을 점점 더 계속 똑같은 크기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죠? 늘릴 수가 있는데, 제로인 상태에서 플러스 1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사람의 효용을 보자고. 이 사람의 효용은 예를 들면 콜라가 하나도 없는데 콜라 소비량이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효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숫자로 따져봤더니 플러스 100인 거야. 근데 하나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하나 더 얹어주면은 효용은 물론 제법 오르죠. 근데 그 처음의 감정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러스 90. 하나 더 얻었어요.
플러스 80.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보유하는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의 이 효용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 크기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보고 우리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요. 즉, 쓰고 있는 재화의 개수가 현재 지금 많았을 때는 뺏기거나 얻었을 때 본인의 효용의 델타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적을 때에는 뺏기거나 받아왔을 때 본인의 효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자고. 자, 이 사람이 한계 효용, 이제 체감의 법칙과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실질적으로 항상 매칭이 된다고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A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A점은 X제가 적다, Y제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Y제를 뺏겼을 때 본인의 효용의 감소가 뭐 크겠어요, 작겠어요? 별로 안 커. 작아요. 작습니다. 왜? Y가 많으니까. 그럼 그거를 효용 감소분을 메꾸기 위해서 X를 받아와야 한다라면 많이 받아와야 돼요? 적게 받아와도 괜찮아요? 적게 받아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쳐나는 것을 주고 모자란 것을 살짝 받아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A점은 한계 대체율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기 뭐 C점은 반대가 되죠. X제가 이제는 많다, Y제가 적다. 얼마 안 되는 걸 뺏겼으면은 많은 걸로 효용을 똑같이 만들 때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이 사람이 소비를 하고 있는 X제화와 Y제화의 상대적인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을 전제할 때 특징이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 자, 이 사람은 효용이 얼마나 바뀔지에 대해서 원래 미분은요, 뭐 10개 증가했다, 5개 증가했다 할 때 계속 써먹을 수가 없어요. 미분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변화에 대해서 반대쪽이 얼마만큼 바뀌는지 그렇게 따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의 세계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10개 증가했다, 뭐 5개 증가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작에서는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냥 씁니다. 얼마만큼의 효용이 증가했는지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만큼의 효용이 증가했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X가 플러스가 되었건 마이너스가 되었건 X의 수량이 바뀌었을 거예요. 숫자 예를 들면 조금 더 편안하니까 숫자 예를 들어볼게요. 5개를 얻어왔습니다. 5개를 얻어왔으면은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거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정하게 말할 수가 없지만 그 오차를 완전 무시한다면 마지널 유틸리티 X, 이게 의미하는 건요, X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의 효용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바로 한계 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 그게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마지널 유틸리티 X라는 것은 본인의 효용함수 있죠. 그지? 그리고 X 있죠. 다른 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X의 수량만 바뀌었을 때 본인에게 타격이 발생하는 효용의 델타 값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 불변임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미분이라는 개념을 실제로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효용함수가 주어졌을 때 X로 편미분한 개념을 우리는 X제의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 수치예를 드니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10이라는 거예요. 10. 이 사람은 X가 바뀌면은 늘 때 효용이 10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효용이 10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 플러스 5니까 효용값은 50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두제화잖아요. 두제화. 그지? y제화도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y제화도 마지널 유틸리티 y가 있다는 거죠. 그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효용함수 y인데 다른 건 불변임을 가정해서 y만 바뀌었을 때 효용 얼마나 바뀌지 하는 게 바로 마지널 유틸리티 y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숫자를 들어볼게요. 5라고 합니다. 5. 예상컨대 뭐 효용함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쪽이 좀 큰 숫자라는 것은 이게 좀 넉넉하다는 것이고 이쪽이 작은 숫자라는 것은 오히려 이쪽이 조금 이제 모자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숫자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이제 8.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태에서 x가 5개 늘었고 y가 8개 줄었으면은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40이니까 10만큼 효용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뭐 대단한 방정식이 아니고 당연한 방정식이에요. 물론 이렇게 큰 숫자가 유지되는 동안에 한계 효용도 일정한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계 효용이 떨어지지만 이건 이제 공부할 때 개념으로 쓸 거라서 넉넉하게 이제 범위를 잡았고 이제 실제로 적용할 때는 미분 개념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봐요. 무차별 곡선 위의 이동.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다른 데로 건너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무차별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기본으로 전제한다면 무차별 곡선 위에 이동 발생 시 이 사람의 효용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무차별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효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서요. 무차별 곡선의 정의가 그렇다면서. 무차별하다. 효용은 동일하다. 무차별 곡선 위에 이동 발생 시 효용의 변화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0이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 mu x 델타 x 플러스 mu y 델타 y는 0이라는 조건이 만족이 될 겁니다.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거든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dx분의 dy 인디퍼런스 커브, 그죠? 그지? 여기서 세모로 표현할 때는 보통 넉넉한 크기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이제 d라는 기호를 쓰면은 그렇게 큰 변화를 커버는 못해요. 하지만 경제학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냥 혼용시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미분 개념을 쓰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값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지? 접선의 기울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봐봐. 얘는 이 점에서 딱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갔으면은 이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금 오차는 생긴다고. 하지만 그 정도를 무시하자는 거예요. 그럼 무차별 곡선 위에서 dx분의 dy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이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나눠주고 내리면 뭔가 수식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mu y분의 mu x라는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원래 음수가 맞습니다. 무조건 음수예요. 우하향하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근데 그게 A점에서는 크다고 했죠. 그지? A점에서는 왜 큰데? 이게 크고 이게 작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큰 이유가 뭔데요? X가 큰 이유가? 왜 X가 바뀔 때 감정이 많이 흔들려? 얼마 없어서. Y쪽은 왜 작은 숫자예요? 넉넉해서. 상대적으로. 그치? 따라서 저 A점에서 이 기울기가 가팔랐던 이유는 X를 보유하는 그 수량의 비율이 Y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 거기서 늘거나 줄어들 때 본인이 타격이 좀 커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타격이 크다라는 것은
x제와의 한계 효용이 크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y쪽은 넉넉하거든. 왼쪽 위잖아요. 넉넉하거든요. 그때는 이게 작거든요. 근데 왜 시점에서 이게 줄어들어요? 이건 작아졌고 이거는 커졌다는 거죠. 왜?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X는 늘었고 Y는 줄어든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많아지다 보니 X를 누가 주거나 빼앗았을 때 본인에게 느끼는 감정이 예전만 못해 좀 줄었고요. Y가 줄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커져서 그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 이런 그 상대적인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점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예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마지널 MRS라고 부릅니다. MRS X와 Y 사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그게 음수예요, 음수. 왜? MRS라는 거는 이미 음수를 품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MRS가 의미하는 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에요. 한계 대체율.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은 마지널 개념으로 Y를 뺏겼을 때 X를 얼마나 받아와야지 효용이 똑같아? 요거를 이제 우리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부르고 MRS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MUY분의 MUX라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까지 해놔야지만, 이제 플러스로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우리는 효용함수를 받았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CF. 아까 저기 CF 적혔죠? 나의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야. 그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x 4,1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4,1? 4,1은 효용값은 4야, 4. 그치?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걸 질문을 받은 거고요. 요거 질문을 받은 거죠. 음수 붙인 거.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MUY는 얼마야? MUY는. 자, 잘 생각해 보자고. 첫날 우리 미분 정리한 거. 편미분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면서요. U가 요거 이제 주어졌을 때 X로 편미분하면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냥 4X를 X로 미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얼마? Y죠. 그지? Y. MUX는요? MUX는 뭐라? X지, X. MUY는 이제 X고요. 자, MUX는 X 말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라는 거니까 그냥 Y, X는 그냥 마이너스 1 없애면 되잖아요. X분의 Y입니다. X분의 Y. 아까 뭐라 그랬지? 4,1, 4,1. 기울기는 4분의 1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4분의 1. 아니 마이너스 아닙니까? 아 맞네. MRS는 음수를 품고 있으니까 뭐 정밀하게 답하려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죠? X가 적을 때는 큰 값이 나오고 절대값 기준 X가 많을 때에는 작은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를 이제 제가 A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이제 B점이라고 하고 이제 스토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A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A점. A점은 효용 극대화점이 아니죠. 그림으로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A점은 효용 극대화점이 아닙니다. 자, 효용을 늘리고 싶으면 A점에선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시장에 나가서 내가 보유한 X하고 Y를 바꿔야 돼요. Y를 줄이고 X를 늘려야 돼요. 따라서 이 점에서는 X를 줄이고 Y를 줄이고 X를 늘려야 합니다. Y를 줄이고 X를 늘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A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죠. A점에서 MRS XY라는 것은 MUY분의 MU
x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지? MUY분의 MUX. 이거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자체를 수식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MUY분의 MUX라고 볼 수가 있는데 MRS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음수를 품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 A점에서 지금 예산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PY분의 PX잖아요. 마이너스. 그지?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둘 다 양수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A점에서는. 이게 더 큰 거죠. 그지? 왼쪽이 더 큰 거예요. 왜?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여기 이제 기울기가 바로 MRS, X, Y 절대값 기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 기울기가 바로 PY분의 PX잖아요. MRS XY가 큰 값이다가 아니고 가파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MRS XY라는 것은 현재 내가 소비하고 있는 X 재화와 Y 재화 있죠? 그지? 현재 X 재화와 Y 재화 있죠? 어떠한 비율로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부여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비자가 부여하는 주관적인 상대 가치라고 불러요. 소비자가 부여하는 주관적인 상대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주관적인 상대 가치라는 것은 현재 내가 콜라와 햄버거를 어떠한 비율로 쓰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이 주관적인 상대 가치를 함수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x제에 부여하는 변화에 대한 가치와 y제에 부여하는 y 변화에 대한 가치가 지금 MRS를 만들 때 형성을 시켜주는 기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내가 만약에 재화를 교환할 거면은 이건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가격에 의존해야 돼요. 그치? 이걸 보고 우리는 시장에서 결정된, 소비자는 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상대가치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인 상대가치. 이거는 내 감정을 말해요. 이거는 시장에서 바꿀 때 교환 비율을 말하죠. 그죠? 교환 비율을 말해요. 그럼 이제 숫자를 들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거 1,000원이고 1,000원이야. 똑같아요, 가격이. 이쪽은 10이고 이쪽은 20이에요. 당연히 Y를 하나 줄이면은 10,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X를 하나 그 돈으로 사오면은 플러스 20이 되기 때문에 효용이 커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그림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봐도 Y를 줄이고 X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에는 일일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데이터를 줍니다. 이 데이터를 주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선제를 만들어요. 무슨 행위를 해야 될 것이냐, Y를 줄여야 한다, X를 늘려야 한다. 그림으로 확인만 빨리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지만 문제에서 숫자를 줬으면은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림상으로 A점인지 또는 오른쪽 아래점인지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고, 또 우리 경제학 교수님들께서 또 정리를 또 워낙에 좋아하시다 보니 이렇게도 해놨어요. 위치를 바꿔보자. 위치를 바꿀 수 있죠. px 양변에 나눠주면 여기 MUY를 곱해주면 이쪽으로 위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A점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A점은 이제 PX분의 MUX, PY분의 MUY, X쪽이 더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X쪽이 더 크다. 자, 이거를 한번 의미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잠깐 칠판 보고 설명 좀만 들어주세요. 지금 이거는 똑같대요.
이제 같은 숫자 10, 10이에요. 그럼 이제 최적인 거 아니냐? 아니, 착각이라는 겁니다. Y의 가격이 1,000원이고 X의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럼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 X의 가격이 10,000원이면은 X 하나 팔아서 마이너스 10? 그 돈으로 Y를 몇 개 사올 수 있어요? 10개 사올 수 있잖아, 그지? 10개를 사오면은 그거 같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막 소용이 막 쭉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 기준 한 개 효용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제품의 가격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사실 말로 바꾸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가 의미하는 건 X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걸 1,000으로 나눴다라는 것은 1원어치 변화 시 변하는 효용의 크기를 말해요. 1원어치 진짜 X의 가격이 아니고요. X 1원어치 내가 제품을 팔거나 샀을 때 본인에게 이제 타격이 발생하는 효용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 이렇게 맞추려는 의미는 1원어치 변화할 때 이제 본인에게 효용의 타격이 발생하는 크기가 이건데 이쪽 1원어치 변화할 때가 더 크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Y를 줄이고 X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등식이 될 때까지. 그치? 등식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자, 이번엔 B점이에요. B점. 자, 저 그림상의 B점이라는 것은 B점은 효용 극대화가 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점이죠. B점이라는 것은 효용 극대화가 만족되고 있는 점으로 뭐 그 소비점 기준 효용이 더 커질래야 커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최적이에요. B점에서는 MRS XY는 MUY분의 MUX이고요. 여기서 이제 팁 하나 좀 드리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좀 헷갈려요. 이게 X고 Y였는지 Y고 X였는지 그거 헷갈리더라고. 저도 처음 봤을 땐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만의 기준을 좀 만들었어. 그냥 이렇게 적어요. 내가 쳐다보면서 적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형태로 제가 이쪽이 Y고 이쪽이 X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렇게 되더라고. 뒤에 나오는 개념들도. 그래서 이제 요것만큼은 좀 절대 틀리지 않도록 이제 준비를 이제 좀 기울이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PY분의 PX를 우리는 예산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하는데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지? 봐봐. B점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나의 그 효용이 그 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은 없어요. 나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MRSXY, 즉 주관적으로 내가 부여하는 상대적인 가치하고 PY분의 PX, 즉 시장의 교환 비율, 객관적인 상대 가치가 일치할 때 나는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긴 한데요. 1원어치 내 효용 변화하고 1원어치 바꿀 때 내 효용 변화가 같아야 되겠다. 그쵸? 같아야 되겠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가중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중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말은 잘 지었어요. 금액으로 가중치 다 조절해가지고 1원어치 기준으로 한계 효용을 균등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또 이제 우리는 고센의 제2법칙이라고도 불러요. 그 왼쪽 각주에 있을 거예요. 고센의 제2법칙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